요즘 면접 준비하면서 생기부 읽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아, 내 활동들이 너무 별로인 것 같다. 그런데 혹시 아직 자기 생기부를 자세히 한 번 이상 정독 안 한 학생들이 있다면 반성하셔야 합니다. 고3 학생은 매해 바뀌는데 이맘때 만나는 고3들 10명 중 8명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 생기부 읽어보니까 진짜 평범하고 별로예요. 다른 애들은 뭔가 대단한 걸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그 평범해 보이는 활동들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내가 별로라고 생각했었던 그 활동으로도 교수님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도서들, 책 정말 다 읽지 않아도 얼마 전 읽은 것처럼 말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면접관 교수님들은 우리 활동 자료나 우리가 수행 때 낸 보고서들을 다 전달받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 활동들이 극도로 축약된 버전인 생기부 내용만 전달되는 거죠. 왜 시작부터 당연한 소리냐고요? 그건 이 당연한 팩트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서입니다. 세특 500자를 생각해 보시면 한 세특엔 보통 2개 이상의 활동이 기술되어 있으니까 하나가 상세히 기술되어도 250자에서 300자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그런데 그 300자에서 또 활동의 동기, 도서, 교사의 평가 같은 걸 제외하면 실제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는 것은 150자에서 200자가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내가 한 활동이기도 하고 남들의 활동 수준을 잘 모르니까 내 생기부에 적혀 있는 게 보잘것없어 보여서 면접을 앞두고 점점 위축되어 갑니다. 누가 또 활동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실제로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생기부에 적힌 것보다 거창한 활동은 아니었는데 선생님이 실제보다 좋게 적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 입학사정관이나 소위 입시 전문가들 눈에 썩 괜찮아 보이는 활동들도 생기부에는 아주 조금의 힌트만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학생도 활동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일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학생별로 생기부 표면상 드러나는 활동의 수준은 실제 활동 간의 수준 차이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각설하고 이제부터는 괜찮은 활동을 더 괜찮아 보이게 하는 방법과 실제로는 평범하고 메리트 없는 활동을 면접장에서는 특별하게 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선 생기부 모든 활동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그냥 보지 말고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 하면서 보세요. 하이라이트한 활동은 스토리텔링까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럼 생기부를 보면서 우리가 하이라이트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생기부 평가 기준은 흔히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으로 나뉘는데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걸 엄밀히 나눌 필요는 없고 다음에 단순한 기준을 따르면서 하이라이트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내가 직접 고민하고 수행한 활동입니다. 단순한 구글링이나 GPT 돌려서 낸 자료조사 보고서가 아닌 스스로 수행한 탐구 활동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나만의 구체적인 스토리가 있느냐입니다. 생기부에는 기재가 좀 미흡해도 나만의 구체적인 스토리가 있는 활동이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실험을 하는데 데이터가 이상하게 나와서 혼자 3일간 고생했다거나 하는 것들 말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특정 문제에 대해서 나만의 결론을 도출한 활동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생기부에 기재된 것 중 자기 나름 특정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 활동, 발명, 정책 제안,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머신러닝, 시뮬레이션, 프로그래밍 같은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기준은 산업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과 협업을 자주 하시는 교수님들 입장에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지식 짜깁기가 아닌 실제하며 실용적인 활동으로 보이느냐입니다. 이때 도서 전문 용어도 함께 체크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는 영상 마지막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이라이트한 활동 위주로 구체적으로 뭘 얘기할지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디테일은 실제 활동과 약간 달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생기부의 데이터 분석, 시각화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게 엑셀을 써서 한 건지, 파이썬을 쓴 건지, 오렌지 3를 이용한 건지 교수님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의 깊이 또한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국 학생의 답변에 따라 그 활동은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면접에서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허위 사실을 말하면 안 되지만 생기부에 기재된 팩트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스토리를 디벨롭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런 걸 왜 해야 할까요? 우린 이런 디벨롭을 통해서 결국 개별성, 구체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개별성이라고 함은
모든 학생의 활동이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만약 교과서에 나오는 비슷한 주제로 실험을 한다고 하면은 같은 주제지만 사실 파고들면 학생마다 활동의 스토리, 깊이가 다른 게 당연한데 학생들의 면접 답변에서는 이런 걸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특정 활동, 연구의 결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 학생들은 추상적이거나 실험 결과가 좋았다 혹은 데이터가 잘 측정되지 않았다 등의 모호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 면접관은 더 질문할 의지가 사라집니다. 그럼 그 디테일,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해서는 학교 선생님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AI를 활용하셔도 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이 있어야 해당 내용을 보고 아, 말도 안 되는 얘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건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접 학원을 다닌다면 면접 강사와 함께 학생 자신의 활동을 그럴듯하게 더 디벨롭 시키고 확실한 스토리텔링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는 게 어설프게 메리트 없는 답변을 반복하고 달달 외우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앵무새처럼 답변을 잘하더라도 알맹이가 없으면 떨어지고 버벅대더라도 알맹이가 있으면 합격하는 것이 수시 면접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합격한 학생의 동의를 얻고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학생의 동아리 활동 원문에서 800개의 샘플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했고 IoT와 기존 시스템 환경에서의 에너지 관리 성능 비교 결과를 그래프와 수치 분석으로 체계적으로 시각화함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이 면접 준비를 하면서 이 활동에 대해 처음 한 말은 얼마 안 됐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였습니다. 만약 이에 대해 면접에서 교수님이 IoT 기반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보였나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생기부에는 시뮬레이션 모델은 전력 소비량, 통신 주파수, 시스템 처리 용량 등의 변수를 적용하여 가정 내 전력 사용 최적화 속도와 효율성을 측정하도록 설계함. 800개의 샘플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행했고 IoT와 기존 시스템 환경에서의 에너지 관리 성능 비교 결과를 그래프와 수치 분석으로 체계적으로 시각화함. 이라고만 나오지 결과는 써있지 않은데 말이죠. 이런 질문에는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파이썬 시뮬레이션 결과 IoT 기반 시스템은 기존 중앙집중식 시스템 대비 평균 23% 정도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피크 타임에는 최대 35%까지 효율이 증가했습니다. 센서 반응 시간은 기존 시스템의 평균 5초에서 IoT 시스템은 0.8초로 단축되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용자 행동 패턴 학습을 통한 예측 제어 기능으로 장기적으로는 연간 약 18%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실제 활동의 결론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답해도 무방하다는 말입니다. 생기부 과열 양상이 심화되는 요즘, 생기부 활동의 진위는 결국 구체성이 있어야 믿게 됩니다. 그저 효율이 꽤 향상됐습니다는 답변보다 훨씬 개별성, 구체성이 있어야 면접관도 수긍을 하고 관심을 더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활동에서 많이 등장하는 뭐뭐를 분석하고 시각화를 했다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시각화를 할 수 있는 툴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생기부에 그런 툴까지 적혀 있지 않으면 면접관은 분석 및 시각화를 엑셀로 했는지, 오렌지 3로 했는지, 주피터 노트북으로 직접 코딩해서 했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엑셀이나 GPT에 넣어서 분석했다고 하기보다는 오렌지 3라는 툴을 써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간단한 회귀 분석, 트리 알고리즘으로 모델링도 해봤다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런 디테일은 데이터 분석, 시각화라는 생기부에 기재된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입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활동을 적절히 포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단골 질문이죠. 생기부에 등장하는 책들 다 다시 읽어봐야 하냐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지식이든 개념이든 정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수님들 특성상 학생의 생기부에 난이도 있는 단어나 도서명이 써 있다면은 눈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언제든 가볍게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지식, 도서 정리를 미루다가 1차 합격자 발표가 나고부터 정리를 시작하는데 그러면 늦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다듬어야 할 거는 내 활동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이지 단순 지식 암기가 아닙니다. 도서 개념들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아예 못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그런 거 답변 잘한다고 붙는 건 또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보다 내 활동들에 대해 어필을 잘하는 게 핵심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건 오늘부터 도서 지식 개념들을 하이라이트하고 따로 정리도 시작하시는 겁니다. 1차 합격자 발표 나고부터 부랴부랴 준비하면 이 또한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루 한두 시간씩 꾸준히 생기부 분석하면서 도서와 지식 개념들을 조금씩 정리해서 보다 보면 나중엔 점점 부담이 없어집니다. 도서든 개념이든
얇은 지식이라도 좋으니까 친구에게 한두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학생들 생기부 기반으로 면접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주는 자료에서 하는 방식인데, 생기부에 등장하는 도서, 개념들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카드 형식으로 정리해 놓으면 좋습니다. 틈틈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가볍게 읽으면서 대략 머릿속에 들어오고 설명이 가능해지면 체크 표시하고 넘어가면서 면접 직전에 살펴볼 것을 면접일이 다가올수록 줄여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게 상당히 귀찮을 수는 있는데 한번 정리해 놓으면 정말 유용하니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서 생기부 활동들을 하이라이트 해 보실 때 도서나 주요 개념, 어려운 학술 용어 등도 밑줄 등 체크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면접 직전에 그런 게 체크되어 있는 것만 봐도 연습이 충분한 학생들은 어느 정도 리마인드가 되고 불안감이 덜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판단할 때 메리트 있는 활동이라고 판단되는 활동들은 이렇게 별 표시를 해두셔도 좋습니다. 책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으면 아무리 정독해도 며칠 지나면 그 책의 주요 메시지 외에는 어쩌면 주요 메시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 말인 즉슨 여러분이 지금 생기부에 등장하는 책을 한 권씩 다 다시 읽어도 면접에 가서는 기억이 그닥 안 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여기서도 디테일, 구체성의 힘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예스24 같은 곳에 가셔서 책의 정보를 습득하고 거기서 핵심 메시지만 파악하고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다시 책을 읽어보겠다고 한다면 관심 있는 한 챕터만 읽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답변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스24에 가면은 책 속으로라는 섹션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디테일을 살리기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라는 책을 보겠습니다. 책 속으로 섹션을 보면은 책에 등장하는 여러 문구들이 나오는데요. 그중 한 분야 전문가가 갖는 권위는 어느 분야든 예전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권위의 정점이 메이저리그로 가고자 달렸다면 이제는 자기 마당에 차린 아틀리에에서 장인으로 살기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파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책에서 모든 인간은 자기 세일즈를 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팔아야 할까요?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품은 서사입니다. 각자의 서사는 권위의 증거이자 원료입니다. 이런 문구를 봤는데 마음에 든다고 하면 이를 스크랩해두고 면접 답변 연습 시에는 책에서 저자는 개인이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 생기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저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다른 학생들보다 폭넓은 활동을 해왔는데 그게 저의 서사가 되고 무기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세상 모든 책을 다 읽고 알고 있지 않으므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학생은 당연히 그 책을 잘 읽고 생기부에 써진 대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믿어주실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주 전 영상에서 자료 신청하셨던 분들에게 이제서야 자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메일 주소를 잘 기재하시고 신청하신 학교 학과를 잘 적으셨다면 자료를 받으실 겁니다. 지난주에 새로운 영상을 올리면서 직전 영상에서 열어놨던 학과 분석 자료 신청을 닫아놓았는데 다시 신청을 열어달라는 요청 문의가 많아서 오늘부터 다시 열어놓겠습니다. 링크에서 자료 신청을 해주시고 이 영상 댓글로 자료 신청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오늘은 실제 보내드릴 자료를 보여드릴 테니까 자세히 보시고 나에겐 딱히 도움이 안 되겠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안 볼 새로운 자료는 학생에게 부담, 노이즈일 뿐이니까 신청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내드릴 자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과 개요, 연구 분야, 교수진 구성, 졸업 후 진로, 인재상, 학과 연구 분야를 고려할 때 생기부에서 중점을 두고 준비할 항목들, 면접에서 질문이 나오거나 면접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재들이죠. 또 어떤 인재로 어필하는 게 유리할지, 마지막으로 자기소개 예시입니다. 아무쪼록 지금부터 면접 틈틈이 준비하셔서 잘 준비된 상태로 면접장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